네, 오늘은 좀 긴급한 소식으로 해서 음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월 4일 밤 12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편집까지 해서 한 2시간 정도 내외로 영상이 올라갈 건데요. 따로 영상 하나 더 뽑을 거라서 오늘은 간단하게 뉴스 전달하는 이런 소식통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사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전에 이미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었죠.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님께서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셨습니다. 이제 SM은 이수만 프로듀서 1인 체제의 시스템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영상을 SM타운 공식 유튜브에서 업로드를 했는데요. 어떤 소식이냐면, 작년 말부터 이 소식에 대해서 접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수만 원래 프로듀서님께서는 개인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통해서 뭐 프로듀싱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영상 뒤에 아마 주말에 찍을 것 같아요. 바로 이번 주말에 제가 찍어서 올릴 건데, 앞으로의 SM의 행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고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저희 채널이 사실 뭐 명예 SM 홍보대사 같은 이런 채널이지 않습니까? 친 SM 채널인 건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기획사도 SM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SM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좀 갔으면 좋겠는지, 가수별로 그리고 어떤 레이블을 통해서 들어갈지, 이 이야기를 한번 이 다음 영상에서 해볼 건데, 방금 말씀드린 레이블이 나눠진다 이런 개념이 어떤 거냐면, 오늘 한 12시에서 1시 정도, 오후 12시에서 1시 정도에 위에 보이시는 사진이 SM의 현재 이제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 좌측이 이성수 대표이사님이시고 우측이 탁영준 대표이사님이십니다. 두 분 모두 현재 SM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고, 현재 SM이 있기까지 업적을 수도 없이 세우신 분들인데요. 이성수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NCT 영상으로 기억합니다. 그 영상에서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던 분인데, 대한민국 가요계에 A&R 이제 시스템을 확립을 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그 선구자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이성수 A&R 본부장님이시기도 했고, A&R이 뭐냐면 이제 음반 기획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A&R 회사도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형 기획사 같은 경우에도 A&R 회사에 맡겨서 음반을 발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자체적으로 A&R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SM은 좀 그렇지는 않은데, 뭐 다른 기획사들은 그러는 경우도 가끔씩 있기 때문에 작곡가와 그리고 가수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본적인 A&R의 역할이고, 그 이외에 뭐 음향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작사가가 가사를 쓰면 그 내용, 뭐 컨펌, 그리고 작곡가가 곡을 쓰면 그 내용에 대한 컨펌, 이런 모든 과정을 이제 담당하는 게 A&R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주역이 좌측에 보이시는 이성수 CEO님이신데, 이분이 저번에 NCT에서 제가 말씀드린 걸로는 한 곡을 만들기 위해 일주일날 전 세계에서 200곡 정도를 수집을 한다 말씀을 하신 분이 이제 이성수 A&R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우측에 계신 분이 이제 탁영준 대표이사님이신데, SM에 어떻게 보면은 아이돌 그룹을 좀 2010년대에 많이 붐업을 시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슈퍼주니어 같은 경우는 뭐 슈퍼주니어 KRY도 있고 뭐 DNE도 있고, 이런 유닛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닛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탁영준 대표이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탁영준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는 좀 경영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SM을 만든 하나의 또 주역이기도 하신 두 분 다 엄청나신 분들이에요. 이 두 분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영상에서 말씀하신 게 이제 SM 3.0을 선포를 하겠다, 3.0 시대를 선포를 하겠다, 바로 SM이 걸어온 역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1.0 시대 이수만 프로듀서를 이제 주축으로 해서 설립이 된 거죠. 그리고 HOT죠. HOT 말씀을 하시면서 90년대 중후반 HOT 엄청난 성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SM이라는 회사가 뭐 기사들에는 28년 동안 이제 SM에 이끌었던 이수만 프로듀서 손을 놓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SM은 1990년대 초에 SM 기획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1호 가수는 사실 HOT는 아니고 현진영 님이셨어요. 현진영 님이셨고, HOT를 시발점으로 SM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아이돌 기획사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장르를 하는 기획사였지만은 어쨌든 아이돌 중심의 그런 기획사로 체제가 바뀐 거는 좀 HOT 이후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아마 대중분들이 알기에도 HOT를 시작으로 SM이 뭐 탄생한 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SM의 1.0 시대를 저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바로 이제 2010년과 2020년대 초 뭐 수많은 레전드 그룹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 중간에 있던 게 이제 보아 선배님이라든지 뭐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이런 그룹들이 있던 거고, 그 가수들 포함해서 뭐 HOT는 해체했지만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를 시작으로 해외 시장으로 좀 많이 SM 가수들이 K-팝 문화를 이끌면서 좀 시발점이 되었었죠. 본격적으로 더 월드와이드하게 엑소, 레드벨벳, 샤이니, 현재 NCT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많은 그룹들이 현재 SM의 글로벌한 이런 월드와이드한 그룹이 된 시기를 이제 SM 2.0이라고 칭하시더라고요, 영상에서. 그리고 올해부터 이수만 프로듀서 1인 체제를 벗어나서 3.0 시대, 팬과 주주 중심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의 도약을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는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열겠다라는 영상을 올리신 겁니다.
SM의 미래, SM 3.0 4대 핵심 성장 전략, 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발췌한 이미지긴 한데 간략한 내용 정리만 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팬과 주주 중심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의 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두 공동 대표 이사님께서 언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팬 중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SM이라는 회사는 제가 가타비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대중 트렌드 이런 거를 좀 따라간다기보다는 차라리 트렌드를 선도를 하고, 그리고 팬들이 뭘 원하는 거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좀 소극적인 수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본인 회사들의 에고라든지 가치관 이런 거를 음악으로도 많이 투영을 시킨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광야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광야 세계관이 사실 202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고 알고 계시지만은 그 전조 영상이 저는 좀 그 훨씬 전부터 있었다라고는 보거든요. 2000년대 초반이라든지 90년대 후반 H.O.T나 뭐 보아 선배님 초창기 시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기획사에서 보기 힘들었던 그런 이미지 컨셉이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던 게 또 SM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IP 전략. IP가 이제 지적재산권입니다. 아, 말이 어려워. 지적재산권이 뭔데? 그냥 가수가 발표하는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 제작센터. 지금도 SM이 사실 많은 여러 개의 회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SMT라는 그 식당 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행사 사업도 지금은 여행사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뭔가 음악 외적인 분야 SMT 뭐 레스토랑도 있고 차이니스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뭐 저도 가봤는데, 그리고 뭐 SMT 라운지 카페 더현대 서울에도 본점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음식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이 아니고 기획사에서 원래 하는 음악적으로 그런 멀티 제작센터 레이블 체계, 어떻게 보면 현재 하이브라든지 아니면은 YG 같은 경우에도 이전 영상 태양님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린 그 더 블랙 레이블이라는 게 이제 테디님께서 설립한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업 전략, IP 수익화 전략, 음원, IP 라이선스 등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워딩만 보더라도 이해는 되실 거라고 생각되고, 해외 전략, 글로벌 사업 확대, 수익 확대죠. 어떻게 보면 사업 확대가 수익화 전략 2번과 3번이 어떻게 보면 같이 좀 결을 가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입니다. 글로벌 음악 퍼블리싱, 레이블, M&A, 팬덤, 이코노미, 비즈니스, 메타버스 등 투자. 뭐 메타버스라는 게 들어간 걸로 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광야 세계관이 당장에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투자를 통해서 훨씬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음악이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시 한번 SM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한 가지 좀 줄임말인 것 같아요. 한 문장으로 좀 줄인 것 같아요. 목표 사업 지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3년 반에 한 팀 정도를 2010년대부터 이렇게 신인 그룹들을 배출을 했었는데, 이제 3.0 시대로 들어가면서 1년에 2팀 이상, 굉장히 많이 주기가 엄청 많아진 겁니다. 저거는 엄청 많아진 거예요. 3년 반에 한 팀씩 나왔는데 새로운 그룹이 이제 SM에서 1년에 2팀 이상씩 나올 거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셨었고, 음반 발매 역시 SM이 연에 31개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발매를 한 것 같은데 연에 40개 이상의 음반을 발매를 하겠다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IP 출시 지연율이 25%에서 이제 5% 이하로 줄어든다가 이제 가수들의, 아티스트들의 팬덤들이 굉장히 좀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SM이 좀 앨범 연기가 굉장히 늦어요. 보면은 연기를 막 하고 그래요. 에스파도 지금 앨범이 언제 나오냐, 이게 지금 확정적인 날짜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딜레이 되는 거를 좀 줄이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 굉장히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연애 뭐 1800만 장 판매 목표, 2022년 1400만 장이라고 해요. 저거는 제가 봤을 때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룹들을 배출을 할 거고, 팬 중심의 회사로서의 도약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셨다는 게 중심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레이블을 여러 개로 이렇게 좀 확장을 하면서, 현재는 제가 알기로 슈퍼주니어는 레이블이 있습니다. 개인 레이블이 있어서 슈퍼주니어는 이성수 대표이사님께서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는 그룹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이성수 대표이사님 웬만한 SM 그룹들이 다 케어를 하시는데 슈퍼주니어는 독자적으로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슈퍼주니어 영상 다룰 때나 뭐 신곡 리뷰를 할 때 항상 슈퍼주니어는 SM 엔터테인먼트라는 표기보다는 회사 이름 표기가 레이블 SJ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게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제 이수만 총괄 1인 프로듀서 체제가 아니고 SM 소속의 여러 프로듀서 체제로 갈 거기 때문에, 유영진, 뭐 켄진님 필두로 해서 또 다른 프로듀서님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뭐 유한진이라는 프로듀서님도 계시고 되게 많은 프로듀서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SM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날 200곡 이상은 수급을 하는데 엄청 유명한 작곡가들한테만 수급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다고 봤어요. SM 되게 보수적이고 좀 고리타분한 회사 아니야 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요. 작곡가들이나 이런 음악적으로 기회도 많이 열려있는, 제가 봤을 때 대형 기획사 중에서 제일 기회가 많이 열려있는 회사는 사실 SM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성수 대표이사님, 타경준 대표이사님 필두로 SM이 좀 개편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본인들의 의견도 반영이 많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막을 짚어보는 시간을 다음 영상에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수만 프로듀서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존경하고 어떻게 보면 현재 K-팝이 월드와이드 하게 되고 글로벌화 됨에 있어서 가장 선구자적인 인물이었고 날이 지날수록 고평가 받을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흔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팬덤에서도 흔히 말하는 뭐 중국몽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다 짚을 건데 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 어떻게 보면 K-팝이라 하는 장르가 됐잖아요. 시발점을 열었고 글로벌화 시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업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들이 모두 리스펙해야 될 거고 기억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K-팝의 역사를 항상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로 언제라도 나중에 후대에도 언급이 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SM이라는 회사에 뭐 간헐적으로 프로듀싱에 뭐 접근을 하실지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고령이시기 때문에 뭐 은퇴를 하신 걸 수도 있고 뭐 자세한 내막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수만 프로듀서님의 앞날에도 앞으로 건승이 있기를 기원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기원을 하면서 이제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경영적인 부분 저는 뭐 자세하게, 저희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죠. 어쨌든 음악적인 부분, 그리고 K-팝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항상 아티스트로서 저도 굉장히 리스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님의 계약 종료와 동행이 끝난 것과 그리고 앞으로 SM이 SM 3.0 시대를 어떻게 펼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을 뉴스 전하는 소식처럼 해서 한번 전달해드렸습니다. 주말 안으로 영상 제작해서 어떤 가수가 어떤 레이블에 속할게 될 거고 이런 세세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간 그런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